이제 되죠? 요즘 바쁘기도 했고, 관리하는 아파트들도 제가 관리를 직접 해야 되니까 요즘 바빠서 방송을 못 켰었어요. 오늘은 부동산이 오르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부동산이 오를 수 있는 구조. 자, 부동산이 오를 수 있는 구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부동산이 오를 수 있는 구조. 자, 부동산이 오를 수 있는 구조는 위치죠, 위치.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위치 좋은 건 다 오르지. 그건 누가 모르나? 위치가 아니라 1. 부동산이 오르는 구조는 예상했던 여기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미분양 났어. 미분양해서 내가 요 거래에 대해서 투자적인 가치를 보고 접근을 하는 방법. 우선 미분양이 돼야 돼요. 요즘은 미분양이 안 되면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2번 인기 좋은 아파트들은 100% 완판이에요. 100% 완판 나는 것들은 5년 이상 거래 제한이 규제가 있어요. 5년 이상 거래 제한이 있단 말이야. 좋아. 5년 이상 거래 제한을 놓고 내가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땐 투자의 가치는 있겠죠? 투자의 가치는 있다. 그 대신 5년 거래 이상 거래를 제한하는 것들은 100% 올라요. 미분양도 아니고 살 수도 없고, 이런 아파트들로 수익을 낼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우선 미분양을 봐야죠. 미분양을. 자, 미분양을 봐야죠. 미분양만 볼 수뿐이 없어요. 완판이 안 된 미분양을. 자, 미분양. 첫 번째 조건, 미분양을 조건을 클리어했을 때 경험이 중요해요. 경험. 어떤 경험이냐? 내 이 건설사를 잘 알아. 뭐 개인적으로 말고요. 그냥 건설사의 분위기. 그 다음에 도시 계획. 이런 도시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도시 계획이 야, 이렇게 되면 없어지지 않을까? 좋아지지 않을까? 이거를 보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긴 하죠. 경험. 세 번째, 우연히 샀어. 우연히 사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네 번째, 돈이 없어서 분양권을 사는 거예요. 분양권을 사는데 예상할 수 없는 지역. 특히 신도시. 요거는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게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한 가지 예를 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광주역 경남 아너스빌. 광주역 경남 아너스빌이고요. 위치는 광주역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는 아닌데, 태전동에 붙어 있기는 하죠. 여기 태전동 끝에 태전 IC 바로 내려오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태전동 입구 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요게 미분양이었어요. 태전 경남 아너스빌. 경남 아너스빌이랑 우방이랑 같은 회사죠. 그래서 제가 이 경남 아너스빌을 알아요. 회사가 같다.
기본적으로 말해서 태전동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죠.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인데 요 상태에서 분양가가 3억 8천이었어요. 3억 8천. 확장비 1억 3천. 1300 해서 4억에 분양이 됐는데 이게 지금 4억에 사야 될 건가? 라는 느낌은 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샀어요. 많이 안 샀는데 이게 분양가 3억 8천에 확장비 1300해서 4억인데 엄청나게 비싸게 분양을 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안 샀어요. 왜냐면 태전동이 1250에 분양을 했었단 말이에요. 태전동 자체가 다 1250이었어요. 4억이면 먹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시선이 좀 달랐어요. 왜냐, 어차피 미분양이잖아요. 미분양. 이걸 끝까지 갖고 갈 필요는 없었어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자, 분양권이 미분양이 났어요. 미분양이 나고 거기에 대해서 초반에는 피가 안 붙어요. 초반에는 피가 잘 안 붙고 어느 정도 공사가 올라간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라고 하면 슬슬 관심을 보여요. 관심을 보일 때 마이너스가 되어 있지만 관심이 보일 때 거기서 내가 마이너스 P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외형 건축 부분이 완벽하게 오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합니다. 마이너스를 어느 정도 회복을 해요. 다 아파트들이 그래요. 자, 아무것도 없을 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완공이 되면 건축물이 들어서기만 하면 어느 정도 평탄은 쳐요. 분양가 정도는 간다고요. 자, 분양가 정도 간 상태에서 열심히 이제 활동도 하는 거죠. 입주자 협의 활동도 하고 아파트 좀 잘 짓고 사람들 모으고 분위기 좀 잡고 이러다가 보면 어느 정도 입주 1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피가 생깁니다. 피가 생겨요. 피가 생겼을 때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우선 사전 점검까지 가는 거죠. 사전 점검까지 가고 입주까지 가면 어지간하게 나쁜 위치가 아니면 2, 3천은 붙습니다. 확실히 그 2, 3천 피를 먹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미분양이 났을 때 요게 관심 있게 봤는데 우선은 제가 이제 다주택자라 보니까 이 분양권을 살 수가 없었고 우리 직원한테 권유를 했죠. 좀 분양가가 센 것 같아도 뭐 살다 보면 오른다. 그리고 완공이 돼서부터는 굉장히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은 안 샀죠. 안 샀는데 요게 한 3개월이 지나서 지금 5천이 붙었었어요. 피가 5천이 붙었었는데 지금은 피가 1억이죠. 피가 1억인데 이게 보냐면은 이 사람들이 다 투자자들이라 너무 매물이 없어요. 매물도 5건에서 10건까지 이렇게 적당하게 있어야 좋은 거지. 이게 피가 있다라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매물이 없으면 또 안 오릅니다. 그 매물을 어느 정도 지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 자, 분양을 했어요. 분양 상태에서 4억이라고 치자고요. 4억 시작을 해요. 4억에서 시작을 하고 한 3개월 뒤에 여기서 마이너스 P가 난다. 마이너스 P가 난다 또는 플러스가 난다. 보통 3개월 안에 이렇게 나요. 난다 쭉 나가고 1년 지나면 마이너스가 원상복구가 돼요. 분양가로 다 오고 플러스의 경우엔 그냥 계속 올라가요. 플러스는 뭐 상관없이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사전 입주가 아니라 사전점검까지 가면 여기서 1년 정도에서
분양가로 가면 사전 점검에서 한 3, 4천 정도 오를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1년에서 분양가가 올랐다, 5천 이상 올랐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100% 오른 거라 상관이 없고, 요 상태에서 3개월에 마이너스가 된 게 1년 있다가 분양가가 되고 3, 4개월에 2, 3, 4천 오른다고 생각을 했을 땐 1년 입주 때는 4천에서 5천 올라가고, 1년 후에는 보통 1억에서 1.5억까지 올라갑니다. 여 1년이 뭐냐, 입주하고 1년이 뭐냐면, 입주하고 나서 이제 분양권 거래가 계속 이루어져요. 계속 이루어지더라도 사람들이 입주하는데 대체적으로 단지가 입주가 완공이 되는 경우가 거의 1년 걸려요. 단지가 입주가 완성이 되는 게 그 1년이면 1억에서 1억 5천까지 1억에서 1억 5천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여기를 지나서 2년부터는 정상적인 거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는 매매하는 시점은 어느 쪽으로 봐야 되느냐, 분양권을 매수하는 시점은 어느 쪽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양권은 어떻게 사야 되냐면, 우선 미분양이 살짝 나야 돼요. 미분양이 살짝 나고, 요 2, 3개월 동안 미분양 처리를 할 때, 요때 구매를 하셔야죠. 요때 구매를 하고 1년 정도 있다가, 혹은 1년 6개월 있다가 분양가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완공, 입주 직전까지는 갖고 있어야 되죠. 입주 직전까지. 그러면 5천 먹어요. 이 5천 먹는데 걸리는 시간은 거의 3년 정도 걸립니다. 3년. 근데 우리는 무주택자였을 경우에는 굉장히 얘기가 쉬워요. 무주택자였을 때는 좀 쉬운데, 제가 만약에 무주택자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3년을 지나서 5천을 먹었어. 3년을 지나서 5천을 먹었는데 분양권을 사고 5천만 원이 먹었다라고 해서 바로 팔면 안 돼요. 무주택자였을 경우에요. 5천을 바로 먹지 않고 전세를 줘야 되겠죠. 전세금. 뭐 전세를 뭐 분양가에서 조금 5천 정도 빠지는, 또는 1억 정도 빠지는 분양권으로 전세를 줘요. 전세를 줍니다. 전세 2년 채우죠. 전세 2년 채우면 약 1.5억에서 2억은 먹는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입주를 하는 거예요. 무주택자였을 경우입니다. 무주택자를 얘기했을 경우에. 그러면 1.5억에서 2억이 넘은 상태에서 입주를 하고 2년을 살고 거주 조건을 마치고 양도세를 안 낼 수 있는 거주 조건을 마치면 바로 1.5억에서 2억은 바로 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흐름을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억에서 2억을 먹고 빠져라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시면 돼요. 거기서 편안하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저 조건 맞추는데 2년 또 걸리니까 그 조건은 꼭 맞추시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랑, 내가 아파트 소유자야. 아파트 소유자인데 분양권을 사고 싶어. 자, 미분양을 사죠. 미분양을 산 상태에서 뭐 3개월 4개월
그 대신 어느 정도까지는 위치, 그 다음에 건설사, 위치랑 건설사 이런 거는 뭐 어느 정도 보셔야 돼요. 위치랑 건설사. 자, 위치랑 건설사는 뭐예요? 여기죠? 역만 있으면 아무리 미분양이라도 무조건 올라요. 역만 있으면. 근데 여기 있는 아파트가 미분양이 나오냐? 나옵니다. 가끔씩 나와요. 미분양 아파트들도 보면 여기 가까운 아파트들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전철 빼곤. 자, 미분양이다. 2, 3개월 지났어. 여기 있어. 여기 있고 건설사도 뭐 그냥 괜찮아. 그러면 산다 이거죠. 미분양 여기 좀 한 대충 10분 안에 있고 건설사도 튼튼해. 그러면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저는 아파트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 계약금 넣죠. 계약금 넣고 중도금 대출 받는 거죠. 이렇게 지나고 있으면 여기 가까운 아파트들은 1년 안에 분양가로 온다. 분양가로 오고 완공됐을 경우에는 대충 5천 정도 나온다. 5천 정도 나온 상태에서 내가 유주택자니까 이거를 등기를 치면 안 돼요. 등기를 치면 안 돼. 등기를 치지 않은 상태에서 5천에서 파셔야죠.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팔 수뿐이 없어요. 자, 그럼 5천만 원에 수익이 나면 세금은 대충 2천만 원 가져가죠. 2천만 원 가져갑니다. 그거 내셔야 돼요. 그리고 3천만 원 정도 수익을 본다. 3천만 원의 수익을 3년에서 4년뿐이 3년에서 4년이 걸려야 된다. 그러면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투자할 가치가 굉장히 적죠. 그래서 다른 해결 방법을 모색해 봤는데 이제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세금이 너무 세요. 마음 아픈 일인데 세금이 너무 세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구해서 무주택자로 돌아가는 거나 무주택자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냥 임대사업자 내서 그냥 세금 내고 계속 사는 수뿐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안 돼요. 임대 수익도 안 돼.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임대 수익 부동산 임대사업자들 싹 없애버렸죠.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이 임대수익 사업자가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부분이라 이제는 권유해드리지 않아요. 그 대신 제가 아시는 분이 태전동에서 현대를 먹었단 말이에요. 현대를 먹고 자기가 다시 무주택자로 들어가서 전세를 살면서 어느 정도 조건만 맞추고 미분양 아파트를 보고 비전을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상가 오피스텔 요런 걸로 근린상가 요런 걸로 이사를 가서 수익을 내시겠다라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고 어차피 무주택자가 되기만 하면 여러가지 다시 조건이 다시 살아나니까 무주택자 2년을 만드시고 굉장히 초반에 피가 많이 붙은 아파트, 피가 많고 역세권인 곳을 5천이든 1억이든 때려받고 여기서 완공이랑 준공까지 거쳐서 입주까지 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리는 거죠.
이 방법뿐이 없어요. 다시 무주택자로 돌아가서 초반 피가 5천이든 1억이든 있는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의 상승 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기다릴 수뿐이 없다. 요런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자, 태정 경남 아너스빌 태전역 여기 있고요. 장지 현대 아파트 바로 옆이에요. 여기의 문제점은 지금 매물이 너무 없다라는 게 문제점이고, 다들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야. 요 앞에서 보면 위치는 뭐 생각보다 좋진 않아요. 여기 경기도 광주역에서 여긴데 요쪽으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는 수뿐이 없어요.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서 가는 방법,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뿐이 없기 때문에 역을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 시세가 굉장히 약했다.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도 제가 4.2억이라고 치더라도 이 이상의 상승 효과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5억을 가기에는 조금 메리트가 약해요. 5억을 찍기는 조금 메리트가 약해요. 조금 약한데 뭐 어지간하게 해서 뭐 간다라고 치더라도 5억은 가기 힘들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들이죠. 광주역 우방 아유쉘 1단지, 광주역 우방 아유쉘 1단지. 이게 보면 이게 분양가가 2억 8천인가 그랬어요. 분양가가 2억 8천. 이 광주역 우방 아유쉘을 제가 왜 들어가게 됐냐면 어떤 공인중개사가, 우리 아버지랑 맨날 술을 먹던 공인중개사가 경기도 광주역에 우방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자기는 괜찮아 보인대요. 괜찮아 보인다. 얘기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는 실사를 갔어요. 실사를 갔는데 여기서 굉장히 가까워요. 여기서 굉장히 가깝고 지네들 말로는 다리를 놔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경안교인가 그 다리를 놔주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막상 분양을 했죠. 분양을 했는데 완판이라고 보기는 좀 뭐하고 이것저것 해서 한 10개 정도가 남았어요. 10개 정도가 남았는데 그건 저는 뭐 미분양을 주신 건 아닙니다. 그냥 당첨이 됐어요. 추첨으로 당첨이 됐는데 요 광주역 당첨이 되고 2억 9천, 분양가가 평당 950이었으니까 평당 950이었으니까 2억 9천 정도 됐었어요. 2억 9천 정도 됐다가 한 달 만에 피가 3천 정도 붙었죠. 피가 3천 정도 붙었는데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3천에 피 3천에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왜 팔았을까요? 당장 3천을 먹고 싶었던 거야. 당장 3천을 먹고 싶었죠. 왜냐, 아직 뭐 아무것도 진 게 없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3천만원 있었을 때 뭐 쳐다도 안 봤지만 3천만원에 굉장히 손바뀜이 많았어요. 손바뀜이 많다가 지금은 이렇게 열차가 지나가고 있지만 그 분양을 했을 때는 이 경강선이 운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운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선로는 다 깔아놓은 상태였어요. 선로가 그냥 있었어요. 선로가 있었다고. 없었던 게 아니야. 선로가 깔려 있었어. 다만 운행을 안 할 뿐이지. 그렇게 됐을 땐 뭐 깔아놓은 선로니까
2년이고 3년이고 있다가 보면 운행 안 하겠어요? 운행하죠. 그거를 본 거죠. 자, 3개월 만에 3천씩 많이 털었네요. 털고 나서 1년 있으니까 5천만 원이 됐어. 피가 5천만 원이야. 자, 5천만 원에 아직도 경강선은 움직이지는 않아요. 아직도 움직이지는 않는데, 경강선이 움직이지는 않는데, 뭐 이제 곧 움직인다 그래. 움직인다 그러고, 이 우방입주자 협의회에서 계속 다리를 놔줘라, 다리를 놔줘라.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돌아다니냐. 그래서 다리를 놔준다고 얘기를 하고 협상을 하는데 그 다리가 한 60억 공사야. 60억 공사인데 이 경기도 광주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기부 체납이라는 게 조금은 있어요. 기부 체납이라는 게. 그 기부 체납으로 도로를 놔주고 다리를 놔준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기다리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했고 지하철 움직이죠. 다리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시민체육관 바로 앞에 있죠. 호재 터졌어요. 옆에 수영장 터진대요. 그래서 5억 5천까지 갔죠. 5억 5천까지 갔는데 저도 아직 팔지는 않았어요. 5억 5천까지 갔는데 이게 6억 5천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기적으로는 언젠가는 팔아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 시기를 좀 보고 있는데 왜 거래를 안 하고 있냐. 씨발 너 지금 방송 찍으면서 왜 거래를 안 하고. 겨울이잖아요. 겨울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집구석에 가야 되는데 아파트 보러 다니지 않겠죠. 그래서 아파트는 봄 그 다음에 가을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이사철이 가장 많은 이유가 있는 거고요. 요즘은 아파트 이사 안 하잖아요. 추운데 누가 아파트 이사하고 있어. 전세가 끝났으면 몰라도. 그래서 아파트는 3월 4월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는 3월 4월에. 자, 이거는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놔줘야 되겠죠. 놔줄 건데 하여간 매매가는 6억이다. 그러면 3억 정도 수익을 낸 거죠. 3억 정도 수익을 냈는데 이거는 제가 여기 지금 팔면 양도세 1억 5천을 내기 때문에 입주를 할 거예요. 그냥 제일 많이 오른 거는 입주를 해야 됩니다. 입주해서 그냥 살라고요. 자, 다음 건으로 넘어갈 거예요. 다음 건 마이. 검단 오류역 우방. 여기 인천 서구 오류동인데요. 요 검단 오류역 우방 아유셀은 이게 미분양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미분양이 언제까지였냐면 이게 분양하고 2년간 미분양이었어요. 2년간 미분양이었다가 2년 정도 돼가지고 분양팀들을 여러 군데서 부른 상태에서 입주 기간을 2개월에서 5개월로 확 늘린 거예요. 2개월에서 5개월로 확 늘려주고 그 다음에 일종의 세력이 들어왔었죠. 세력이 들어왔어요. 세력이 들어와서 한 60개 남은 거를 완판을 시켜버리더라고요. 이게 검단 신도시 쪽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검단 신도시 완판돼도 그때도 미분양이었거든요. 자, 인천 2호선 검단 오류역이고요. 검단 산업단지역에서요. 걸어서 딱 6분 걸립니다. 6분 걸리고 2년 동안 미분양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달에는 이제 사전 점검이 있고요. 4월에 입주가 되죠.
4월에 입주가 되는데 지금 피가 한 2천 정도 붙었어요. 2천, 3천. 예. 제가 얘기했던 부분 있죠? 역에서는 가까워야 된다. 무조건. 그 유명한 역은 아니에요. 이게 인천 2호선 종점입니다. 인천 2호선 종점인데 역세권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분양 때 산 게 아니라 우선은 분양을 한 다음에 일주일 정도 있다가 미분양이 나가지고 그때 일주일 이후에 산 거거든요. 사가지고 고생 엄청 했죠. 계약할 때도 혼자 가가지고 혼자 서서 예비 입주자 협의회 받고 동의서 받고 혼자서 생지랄을 해가지고 카페 만들고 맨날 가가지고 입주자 협의회 회의해줘라 이렇게 생 고생을 했죠. 요 고생을 하다가 최근에 피가 2천 정도 붙었어요. 1,0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2천만원 정도 붙었는데 제가 이 아파트를 여기서 가까운 거 빼고 한 가지 더 건설사에 대해서 잘 알았단 말이에요. 건설사에 대해서. 이게 우방건설이 하는 건데 우방건설이 불과 4, 5년 전에 수도권에 입성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막 지었어요. 아파트를 막 지었죠. 4, 5년 전에 아파트를 막 지었는데 역세권 아파트가 딱 2개 있어요. 역세권 아파트가 뭐냐면 광주역 우방이랑 검단 5류역 우방이에요. 이 역세권 아파트는 딱 2개 있어요. 나머지는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한 버스로 2, 30분 가야 되고 10분 가야 되고 뭐 요러는 아파트인데 우방에서 짓는 역세권이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 왜냐? 저는 그 건설사를 아는 거니까. 예? 이 건설사를 아는 거니까 여기서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매도 시기는 언제냐? 매도 시기는 겨울은 파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요게 4월 분양인데 3월 4월에는 분양권을 털고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한 5천만원 정도 보고요. 5천만원 정도 보고 세금이 5천만원 정도면 2천만원 정도는 세금으로 낼 거예요. 세금으로 내고 아마 3천만원 정도는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2개가 있죠? 광주역 우방이랑 검단 5류역 우방 이거를 놓고 봤을 때 저도 인천 사람이다 검단 5류역 우방에 가서 살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고 갖고 있으면 이게 3억 5천 정도에서 4억까지도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있는데 저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죠. 왜냐 등기를 치면 2주택자가 되니까. 그래서 등기 치기 전에는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아니면 광주역 우방을 매도를 하고 검단 5류역 우방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어차피 다시 1억을 버는 수익은 생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왜냐 광주역 우방이 1억을 오를 가능성보다 이 검단 5류역 우방이 1억이 오를 가능성이 더 커요. 다들 이런 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3억 찍는 건 금방이고요. 입주하고 1년 지나고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 4억 정도는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은 이런 식으로 뿐이 할 수 없다. 물론 내가 무주택자였을 경우엔 청약저축, 청약통장, 청약부금, 청약예금이 있고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 그 다음에 자식이 2명 이상, 와이프, 장인, 장모 모시고 있으면 당연히 정말 인기 있는 지역에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돼가지고 대출을 받고 입주를 하면 4, 5억 먹는 건 1도 아니에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만약에 해서 투자를 받고 그러면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어느 시점에 가서 매도를 하고
또 다시 무주택자가 되든가 아니면 조금 지방으로 내려가서 편하게 살든가 이런 식으로 수익을 확실하게 익절을 할 건데,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차가 있는 거고요. 오늘은 부동산이 오르는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저도 부동산 유튜버를 많이 보기는 하는데 다 병신 같은 소리 해가지고 잘 안 보긴 하는데, 예전에 석가모니가 있죠. 석가모니. 석가모니가 처음부터 얘기해요. 서울에 집을 사라, 서울에 집을 사라. 아니 씨발, 돈이 있으면 서울에 집 사지. 당연히 돈 없으니까 서울에 집을 못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황이 달라진 거죠. 지방에서 큰손들이 아파트를 팔고 서울로 입주를 했던 이유가 제대로 된 한 건을 먹으면 여러 군데 아파트를 갖고 그 머리를 골을 아파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똑똑한 한 채.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죠. 석가모니는 은퇴를 했죠. 좀 겁을 먹었는지 은퇴를 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지식적으로는 했었고, 집을 살 수 없는 3단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말 경청을 해서 들었는데, 집을 살 수 없는 3단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면, 집을 살 수 없는 그 3단계 간단한 얘기를 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패닉 바잉. 그러니까 패닉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집을 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집을 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패닉 셀. 내가 집을 샀을 때 집이 분양가보다 낮게 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패닉 바잉. 내가 집을 사서 그거보다 분양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3단계가 있잖아요. 이런 3단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그랬어요. 등기를 쳐라. 등기를 쳐야 그 다음에 부동산의 발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죠. 그게 가장 머리에 내리에 남아요. 그리고 똑똑한 한 채로 서울에서 살아. 그게 최고의 명언이죠. 자, 예를 들어서 마지막 한 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방송 접겠습니다. 마지막 한 건이 뭐냐? 요거는 제 건이 아니에요. 요거는 제 건이 아니고 제 아버지 건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방송을 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요거는 좀 그래. 요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자, 신현리 이편한 세상 태제입니다. 매매가 6억 5천이고요 실거래 6억 5천이에요 자, 6억 7천도 있고 6억 5천이 전체적으로 있죠. 6억 5천 맞습니다. 6억 5천 맞고요. 보이시죠? 여기 쭉. 잘 안 보이나?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자, 6억 7천, 6억 1천, 5억 9천도 있네. 1동 1층이네요. 6억 5천, 6억 5천, 6억 5천, 6억 5천 쭉 있죠.
요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요 아파트가 좀 흥미로워요. 신현리 이편한 세상 태제. 이게 이제 한 4년 전에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신현리에 분당 생활권 이러면서 요 아래로 내려가면 분당동이거든요. 요 아래로 내려가면 분당동이고, 여기가 열병합 발전소죠. 이거를 4억 2천에 분양을 했어요. 4억 2천에 분양을 했는데, 저는 유심히 봤죠. 왜냐면 저도 정자동에서 살다가 성남 살다가 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분당 사람이니까 위치는 굉장히 좋네, 위치는 좋네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분양가가 1250이었어요 1250에 분양가가 4억 2천. 이게 경기도 광주에서 제일 비싸게 분양을 했던 거예요. 경기도 광주에서. 미친 분양가라 그랬어요. 미친 분양가라고. 그리고 요게 미분양이었죠. 미분양이었고, 이게 입주까지도 미분양이었어요. 입주까지도 미분양이었고,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딱 입주할 때쯤에 전세자들인데, 전세 사는 사람들이 막 4억에 들어오겠대. 분양가는 4억 2천인데 뭐 3억 8천 4억 이렇게 돼서 입주를 하기 딱 직전에 이게 3억 9천 3억 8천까지 내려갔어요. 왜냐, 믿음이 없었으니까. 근데 믿음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막 많이 팔지는 않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3천만원 손해 보더라도 팔았겠죠. 팔았는데 예상치 못한 부분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부분. 역도 없어요. 역도 여기 이쪽에 서현역 있죠. 정자역 뭐 서현역 여기 있고, 역도 더럽게 멀어요. 자, 그래서 저도 전세를 줄까 아니면 뭐 그냥 분양권을 팔까.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는 절대 안 파니까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했는데, 전세를 주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기도 광주역 우방의 굉장히 오른 상태였고, 신현리 이편한 세상 태제가 마이너스 3천을 쳤던데요. 그래서 전세를 주느니 우리가 들어가서 살자라고 해서 살았는데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나와요. 살았는데 사람들이 입주를 하네. 입주를 해요. 입주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분당 사람들인 거예요. 분당에 다 집이 있어. 집이 있는데 이게 전세도 안 나가고 집값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여기로 다 이사를 오는 거야. 에? 왜냐, 분당에 집이 있지만 새 아파트고 분당에서도 가깝고, 그다음에 어차피 집값 떨어졌으니까 에이 씨발 내가 들어가 살지. 그래서 다 이사를 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아파트 생활 수준이 올라가. 사람들 스타일도 올라가고 이 사람들은 집을 잘 안 팔아. 매도를 안 해. 왜냐, 일개 신도시 분당에서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들이라 뭐 돈에 대한 걱정이 없어서 급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집을 안 팔고 입주를 한 상태에서 마이너스 상태에서 딱 1년을 기다리니까 딱 분양가가 온 거예요. 분양가가 온 상태에서 그 입주를 했던 사람들도 그대로 살고 살기가 너무 좋은 거야. 살기를 하고 입소문이 나고 전세금이 올라가면서 아파트 값이 서서히 1,000만원 2,000만원 순서적으로 올라갔던 거죠. 예.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파트라는 게 주변 사람들 생활 수준이 좋은 거야. 좋아야 이 급매도 안 나오고 가격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매매가 안 나오고, 이런 아파트에 대한 그 레벨의 수준을 올려가면 천천히 아파트 값이 회복이 된다. 자, 그러면 4억 2천에서 분양을 하면 지금 2억 한 3천 정도 남은 거죠. 이거는 내가 의지를 냈던 부분은 아니에요.
계산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튀어나오는 거야. 아, 입주민인 사람들의 레벨, 수준이. 이런 게 그냥 뒷걸음치다가 복권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파트 값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할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아주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 대박도 터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저희 아버지가 다주택자예요.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이게 2억 3천이 남고 팔면 1억은 세금을 내야 돼. 1억을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1억의 세금을 내더라도 매도는 할 겁니다. 매도는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르는 부분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라이브 방송을 시간대를 정해서 방송을 꾸준히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제가 바쁜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방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안정감을 좀 찾으면 뭐 일주일에 2번이고 3번이고 아니면 일주일에 1번이고 라이브 방송 시간을 정해서 꾸준하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방송을 하고요. 이 검단 오리역 우박 아유셀은 제가 방송을 한 적도 있어요. 사라고. 인천 저렴한 분양권 이렇게 방송을 한 적이 있죠. 그 부동산 위치는 보세요. 좋은 구입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사 기간은 2018년 9월 이렇게 써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3개월 빨리 시작을 했어요. 2018년 6월에 시작을 해서 2020 보이시죠? 지금 제가 이 아파트를 사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500 떴고요. 마이너스 500도 떠 있죠? 뭐 취등록세도 굉장히 싸고 여러 가지. 자, 200만 원도 있고. 그죠? 200만 원도 있죠? 중도금 대출 받는 거나 여러 가지 혜택은 많을 거라고. 네, 고생을 굉장히 했습니다. 뭐 그냥 돈 번 거 아니에요. 위치를 보면 대천공원이라고 어린이 지금 7월이니까 물놀이 공원이에요. 위치 굉장히 좋고요. 그러면 한 5개월 전에 방송을 했던 거죠. 이동이 가장 로얄 중이고 층은 낮지만 가장 그래서 그 분양권도 솔직히 팔았었어요. 걔가 판 건 아니고 500만 원짜리 싼 게 나와서 그렇게 한번 추천을 해드렸던 방법, 신기가 있었으니까. 자, 알림 설정 뭐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구독만 눌러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좋은 방송으로, 좋은 콘텐츠로 방송을 키겠습니다. BJ 시바였고요. 바이바이.